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로젝트 수업 나눔 연수를 맡게 된 인천 가롤초등학교 교사 이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줌에서 이렇게 많이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저는요, 올해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제가 개발한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은 안녕, 난 봄을 찾아주는 요정입니다. 그래서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2021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나눔 연수잖아요. 그 제목에 들어간 그 살아 숨쉬는 수업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 수업을 실제로 아이들과 어떻게 운영했는지, 마지막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Q&A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연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살아 숨쉬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아까 장하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 발굴 확산을 목표로 이렇게 학교 현장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제목에 되게 관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아 숨쉰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교사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슈 주민이라는 인천시 교육청 소식지에 제가 올해 글을 하나 썼어요. 살아 숨쉬는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작성했던 메모지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느낌 글씨가 보이시죠? 제가 2020년 작년에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실제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잘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교사로서 잘 해내고 있어 이런 느낌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서 그 모니터에 붙여놨던 메모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답답함을 생각해 보면요. 네. 보시면 학생들과 단절된 느낌, 그리고 선생님과 단절된 느낌,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단절된 느낌.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의 앞에 하나 문구를 더 붙여봤어요. 함께 살아 숨쉬는 수업. 그래서 살아있다. 우리가 라고 할 때 보통 삶은 관계 맺기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배우는 우리 교육이 살아 숨쉬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더 나아가서는 삶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의미 있게 활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2년간 블렌디드 수업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는 관계 맺기입니다. 연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교실에 왔을 때 혹은 원격 수업을 할 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관심은 일단 우선적으로 친구들에게 향해 있고요. 그 다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게도 좀 더 많이 향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삶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학생과 친구들,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삶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을 때 수업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수업이 마치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듯이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교사가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로젝트 학습, 서로 관계를 맺어주고 그 속에서 협력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 프로젝트 학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블렌디드 수업 자료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단계로요.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을 위한 초등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발디딤 자료에 제가 개발했던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1학년을 처음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아이들이 세상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느끼고 표현할까,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몸짓, 율동 같은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한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면서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느낀 세상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몰랐던 세상을 글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뭐 푸릇푸릇하다. 이런 말로 다양한 푸름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나비 날개짓 같은 것은 잘 인식하기 힘든데요. 팔랑팔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나비의 날개짓을 인식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제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인 한글의 신비로움과 재미를 이제 어떻게 하면 1학년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서 언어와 세상을 연결하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정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요정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신비로운 일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한 요정들처럼 이제 봄이 올 때 벌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느껴보고 그 느낌을 한글로 표현해 나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한글로 표현하고 또 읽어내는 재미를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제목을 지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요. 보통 이 제목이 떠오르고 나면 그 이후 설계가 자연스럽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의 전시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거는 2020년 2월 7일에서 20일 사이에 예술공간 봄이라는 곳에서 열렸던 한수민 작가의 전시 속 작품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녕 난 뉴욕의 요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재밌어요. 이빨 요정이에요. 세 번째는 유혹의 요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재밌는데 하고 작가 노트를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고 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우연히 작은 요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정들의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크게 띄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상황에는 그것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작은 요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아이들이 놓치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학생으로서의 삶, 그리고 또 성적
성적이란 목표로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간과되는 어떤 그 다양한 학생의 가능성들, 그런 그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성,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 처음 들어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소한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심어주고 싶었고요. 그것으로부터 다양성, 더 나아가서 평화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저희 학교 전학공으로 나태주 시인이 오셨는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시의 소재로 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했더니 저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1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작은 일에 민감하게 느끼고 좀 소중하게 다루는 그 경험,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주고 싶었습니다. 교사로서. 네.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제 본격적인 설계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한글 자모의 소리값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봄의 모습과 느낌을 나타내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며 읽고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입니다. 이 역량은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핵심 역량 제시했잖아요. 그 중에서 2개를 꼽았어요.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성 존중 역량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프로젝트의 탐구 질문은요, 우리가 봄을 찾아주는 요정으로서 봄이 왔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봄의 느낌을 글자로 표현하며 봄의 축제를 재밌게 열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은 국어 교과,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성취 기준을 뽑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은요, 저희 교수평 일체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개발할 때 백워드 설계 기반으로 하자라고 해서 수행 과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요. 그에 따른 성취 기준 및 평가 요소, 평가 방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아랫부분이 잘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블렌디드 교수학습 자료, 발디딤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총 18차시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실행하기, 검토하기, 발표하기, 평가 및 성찰하기 단계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요, 프로젝트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학급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시부터 15차 시까지는요, 수행과제 발표하기 단계를 위한 공부 단계예요. 그래서 봄을 탐색하고 봄 글자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 과제인 봄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한글 공부 그리고 봄 탐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더 추가하자면 축제 마지막 축제 열잖아요. 그 축제 장소 꾸미기까지 이 단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차 시는요. 이제 완성을 했으면 봄 축제를 열기 직전에 총 연습, 즉 리허설을 하고 우리 고쳐야 될 게 무엇일지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 17차 시에서는요. 요정들의 봄 글자 축제를 여는 거죠. 가장 재밌고 의미 있는 단계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로 봄 글자를 요정들의 축제니까 이제 요정들이 봄 글자를 선물해주고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서는요, 봄 요정이 되어서 활동해본 소감 나누기 하고 이때 좀 제가 여기서 마무리 단계에서 특별하게 넣은 거는 앞으로도 세상에 대해서 탐색해 나가고 그것을 글로 아름답게 표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터뜨리기라는 어떤 지속성을 띈 요소를 넣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발표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수업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훨씬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야기를 전 선정했어요. 봄을 찾은 할아버지라는 책인데요. 이 이야기의 일부 얘기를 들려줬어요. 전체를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길고 지루한 추운 겨울, 할머니는
빨리 와서 예쁜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봄을 찾아오리다. 따뜻한 그 녀석을 꼭 찾아오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 동물들을 만나요. 뭐 곰아, 뭐 곰도 만나고요. 예쁜 꿩아, 꿩도 만나고요. 뭐 이무기야, 봄이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따뜻한 봄을 찾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봄을 왜 찾아야 될까? 이런 어떤 동기유발 이야기 자료죠. 그다음에 하나 더, 이 단계에서 하나 더 공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요정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좀 요정이라는 그 존재를 되게 좀 특별하게 이 프로젝트에서 다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수민 작가님의 안녕 난 요정 전시를 그 아이들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같이 봤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발문을 이렇게 했어요. 요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핵심 발문은 봄이 오는 일은 중요한 일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요정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그 일을 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요정이 되어서 이야기 속 할아버지에게 봄을 찾아주는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네. 탐구 질문 이제 제시하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봄의 느낌을 글자로 표현하며 봄의 축제를 열기 이런 거 탐구 질문이고요. 그 수행 과제를 아까 제가 빨리 넘겨서 여기는 좀 읽어드릴게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할 때 글씨를 이때 못 읽잖아요. 봄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제가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듯이 뭐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봄을 찾은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곰도 꿩도 이무기도 계속 봄을 찾고 있어요. 요정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고 조용하게 신비로운 일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봄을 찾아주는 요정이 되어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봄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해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렇게 해요. 뭐 자연에서 봄을 먼저 느껴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봐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그 만든 봄 글자들을 선물하면서 널리 퍼뜨려요. 이겁니다. 네, 이제 2차 시부터는요, 본격적인 실행 단계예요. 그래서, 봄을 제가 보여드린 2차 시는 요정 되기 차시예요. 어떤 요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부여해주는 단계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요, 원래는 인디언식 이름 짓기 선생님들 아시죠? 인디언식 이름 짓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원래는 그 태어난 연도, 달, 날짜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요.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총 상자 3개를 준비하고 각 상자에는 이렇게 봄을 나타낼 만한 표현들을 쪽지에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꿈꾸는, 평화로운, 바람, 뭐 기다림, 노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제비뽑기처럼 뽑기를 해서 이름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꿈꾸는을 뽑았고 그 다음 뭐 봄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 속삭임을 뽑았어요. 그러면 꿈꾸는 봄비의 속삭임. 이게 내 요정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꼭 뽑기를 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더 예측할 수 없고 의도되지 않은 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요정이 되는 건 그런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모양은요, 지금 사진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삼각 모양 접기에서 이름표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퀴즈 내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 이름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따뜻한 하늘의 노래는 우리 반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뭐 누구요?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왜 시 중에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요. 선생님들 아시죠? 뭐, 그것처럼 뭐 내가 뭐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는 과정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만들고 소중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실행의 첫 차시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봄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을, 겨울, 뭐 앞으로 2학기 때에도 충분히 이 용어 단어들만 바꾸면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3, 4차 시에서는요, 봄 나들이를 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들, 원래 책에서는 학교들로 나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어서 거기로 나갔고요. 학습지예요. 카메라 학습지인데, 이걸 들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봄을 찾아라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교들에서 뭐 노란색을 찾아라 그럼 노란색을 찾아서 그리고요. 초록색을 찾아라 그럼 초록색인 것을 찾아서 그리고요. 뭐 제일 예쁜 꽃을 찾아라 그럼 제일 예쁜 꽃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컷 한 컷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반, 제가 지금 1학년 2반인데 저희 반 옆반에 엄청 예쁜 선생님이 계세요. 저랑 동갑인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랑 같은 학습지를 공유했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담도록 적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프로젝트 하실 때 각 반 선생님의 아이디어나 특색을 이렇게 녹여내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이렇게 굴포천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안 정원도 예쁘고요. 공원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을 계속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주변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차 시는 봄 동산 친구들 만들기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꽃과 함께 사는 동물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손도장 찍기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건 제 예시 작품이에요. 이제 손도장 찍은 다음에 물감이 마르면 거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전 병아리랑 요 꿀벌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완성한 건데요. 네, 재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색종이로 이렇게 나뭇잎도 되게 창의적으로 잘 붙였는데요. 이 색종이 조각들 그 이후에 일주일 내내 교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봄 동산을 완성했고요. 이 봄 동산은 나중에 한글 만든 다음에도 활용이 돼요. 그 다음 이제 글자 탐구 단계입니다. 6차시부터는. 그래서 자음 상자랑 모음 상자를 준비해서요. 각각의 자음 카드, 모음 카드를 넣어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있잖아요. 붙임 자료에. 그거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상자에서 뽑은 자음, 모음을 합친 글자가 들어간 우리 반 요정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음 상자에서 이응이 나왔고 모음 상자에서 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죠. 그러면 우리 요정, 아까 열심히 요정 이름 만들었잖아요. 활용하는 거예요. 친구들 요정 이름에서 아가 들어간 친구를 찾아라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푸른 벚꽃 아래에서 뭐 아름다운 바람과 함께 춤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글자 탐구했고요. 꼭 이런 요정 이름 하기 직전에 실제 아이들 이름, 예를 들면 뭐 저는 이하림이잖아요. 그럼 친구들 이름에서 뭐 아를 찾아라, 뭐 히읗을 찾아라, 뭐 자음자, 모음자 찾기 할 때 아이들 이름 쭉 인쇄해주고 거기서 자음, 모음 찾기 하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글자 세개 또 계속 탐구해요. 한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법 주문 만들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요정들이 마법 부리잖아요. 요술? 마법을 부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해리포터에서 뭐 윙가디움 레비오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 비비디 바비디 부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이건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건 우리 아이들 치고는 너무 옛날 그거긴 한데 그 뭐죠? 슈퍼보드, 나라라 슈퍼보드. 거기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법 주문의 예시를 보여주고 학습지를 줬어요. 자음자, 모음자 이렇게 주고선 내가 한번 이렇게 재밌게 마법 주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더니 아이들 결과물인데요. 이런 예시 자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건 어렵고 예시 자료에서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파브리오스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뭐 치카포카 타탄 뭐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봄의 색 탐색 단계예요. 이제 실행 2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봄의 느낌을 나타내는 색을 찾고 그 색의 이름을 지어보는 활동이에요. 제가 아까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닥에다가 색종이 펼쳐놨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내가 느낀 봄의 색을 나타내는 색을 이렇게 골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색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의 이름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지도를 세심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발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얘들아, 봄에 볼 수 있는 색은 뭐가 있지? 그럼 예를 들면 애들이 대부분 핑크색을 얘기해요. 핑크색이요. 그러면 봄에 볼 수 있는 핑크색은 모두 다 똑같은 핑크색일까? 그럼 애들이 아니요, 좀 달라요. 그럼 이제 다시 발문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연두색이에요. 색깔이 뭐 연두색이 뭐 이러면 뭐 이 연두색은 얘들아 그냥 연두색이 아니야. 봄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연두색이야. 그래서 이 연두색들을 그냥 모두 같은 연두색이라고 부르면 봄 친구들을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런 특별한 연두색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줘 볼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아이들이 이제 봄의 느낌 어떤 색일까요? 했을 때 예를 들면 연두색이다 이러면 맑은 연두색, 뭐 연한 연두색, 따뜻한 연두색, 이렇게 뭐 오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면요. 이 결과예요. 저희 반 아이들이 선택한 색깔들인데요. 좀 신기했던 점, 여기 검정색 보이세요? 그래서 검정색은 보통 봄과 잘 연결을 안 짓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검정색은 왜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봄 밤 있잖아요. 봄에 밤에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어른보다 더 잘 세상을 탐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요, 나비에서 볼 수 있는 팔랑팔랑 노란색이어서 모습과 색을 함께 연결짓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그 이슈 주민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그 아까 맑은 연두라는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출근길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의 나뭇잎을 보니까 봄 나뭇잎 색깔이 유독 맑은 빛깔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맑은 연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떠오르면서 와, 저 나뭇잎 진짜 맑은 빛깔이네. 이렇게 저도 어떠한 그 수업 속에서 경험했던 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을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재밌어서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금노랑 그리고 여기는요 풀밭에 있는 개나리와 해를 섞은 색깔이래요. 되게 재밌죠. 그다음 이 하늘색은요 하늘과 뭉쳐있는 구름 색깔이래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색을 탐색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름의 색 활동도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가을색, 겨울색 다 이렇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봄의 움직임 찾기 단계인데요. 색을 탐색했다면 이제 봄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은 역할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선생님 먼저 아이들이 뽑기로 역할을 다 가져요. 뭐 누구는 새, 누구는 개구리, 누구는 나비. 그러면 선생님이 새 이렇게 하면 새들만 일어나서 짹짹짹 날아다녀요. 뭐 나비 하면 나비들만 일어나서 훨훨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왔어요 하면 모든 친구들이 이제 움직여요.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의 느낌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인드맵 형식으로 이렇게 해본 다음에 학습지를 줬는데 생각보다 마인드맵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굳이 학습지를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비구조화된 내용으로 종합장 하나 펼쳐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글자를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노래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만든 봄 글자를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요.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작은 별 노래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래 가사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좀 부끄럽지만 불러볼게요. 뭐 봄비 소리 슈르르 나비 소리 훨훨훨 개미들은 조로로로 병아리는 꼬맹꼬맹 시냇물은 졸졸졸 우리 함께 노래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요정 노래 미션 성공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만든 그 봄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뭐 슈루르, 뭐 회, 봄바람 소리, 봄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 글자 만든 거 봄 동산학 전에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붙였어요. 직접 나비 모양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어울리는 곳에 붙여보자 해서 아까 봄 풍경을 완성했다면 이제 봄 한글 풍경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봄 요정들의 축제를 이제 여는 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핫시팅 기법, 연극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한 명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모셔오자 해서 모셔와서 나머지는 봄 요정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봄 요정 역할을 한 친구들이 할아버지한테 직접 만든 봄 글자 선물해주고 아까 만들었던 봄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파티를 합니다. 네, 아까 제가 퍼뜨리기 요소를 마지막에 넣었다고 했는데요. 체인지 메이커 교육의 장면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단계가 퍼뜨리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성을 띠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요정 명함 만들기를 마지막에 구성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만든 글자를 넣어요. 저는 푸른 벚꽃 아래에서 요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글자 넣어요. 내가 만든 글자는 슈르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 글자가 필요하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명함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이제 봄 축제 한 거 집에서도 봄 노래를 부모님께 불려드리면서 봄을 퍼뜨려 봅시다. 단 우리가 요정인 것은 비밀이에요. 이렇게 좀 재밌게 퍼뜨리기 단계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부족한 발표인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Q&A로 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는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박지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 같아요. 퍼뜨리기 단계에서 내가 만든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는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어떤 자랑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함 만들 때 왜 뭐 이렇게 자기가 프로필 같은 거 올 때 내가 뭐 이런 거 참여했다. 처음에 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뭐 블렌디드 수업 지원단으로 활동했다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글자를 이건 내가 만든 글자 이걸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뭔가 이걸 기초로 해서 이게 시작점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글자들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봄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네. 여름을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가을과 겨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 봄 수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중에서 좀 가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이런 활동들은 정말 추천할 만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이게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요정 이름 짓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 겨울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속성을 떴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봄 요정, 요정 이름 짓기, 그 활동. 굉장히 애들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미술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색에 대한, 색 탐구에 대한 지도를 좀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봄의 색 탐색하는 그 찻이 있잖아요. 색종이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봄의 내 느낌을 선택하고 그 색의 이름 짓기 활동. 그거는요, 여름이랑 가을, 겨울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 계절에 따른 색의 느낌이라는 거는 변화가 있어야 더 잘 느끼잖아요. 오로지 봄의 색깔이라는 건 없고, 뭐, 여름이었는데, 물들었어. 단풍이 물들었어. 그랬을 때 가을이 왔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색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색종이로 색 탐색하고 색의 이름 지어주는 활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자면 그 역할극, 되게 작은 역할극이지만 뭐 연극까지도 가지도 않지만 뭐 핫시팅 기법이라든지 뭐 한 명한테 역할을 주어주고 나머지가 뭐 뭐 이렇게 뭔가 선물하거나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봄 축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17차시 뒷부분에 이제 봄요정 축제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 축제를 되게 제대로 제가 했던 것처럼 막 만족스럽게 되지 못했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제 축제장처럼 꾸미는 거예요. 뭐 가랜드도 하고, 뭐 아이들이 그 만들었던 봄동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작품처럼 만들고, 아이들이 원하는 뭐 풍선, 뭐 좋아하는 것들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봄 축제 장소를 꾸미고, 그 다음 이제 한 명한테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처음 이야기 속 할아버지 역할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요정이 돼서 그 할아버지에게 봄이 왔다는 것을 뭐 온몸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초대하는 것부터 우리 할아버지를 초대해 볼까요? 그럼 이제 그 할아버지 이렇게 모셔오고, 그 책상 저희는 좀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이제 할아버지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정들이 제가 아까 그냥 넘겨서 말씀드렸는데, 그 봄 글자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쁘게 꾸며서 어떤 카드처럼, 선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든 봄을 느낄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하면서 선물을 해주고, 그 다음 또 축제에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노래, 뭐 봄비 소리 슈르르 뭐 이러면서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 노래 부를 때 좋은 게요, 아이들이 함께 만든 그 글자들이 충분히 공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따라 부르는 것도 되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축제를 마치는 그런 샷입니다. 네. 그다음 저희 아까 핫시팅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핫시팅 기법을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대답해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네. 같고요. 이제 핫시팅에 있을 때 뭐 재밌었던 점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 연극 기법이에요. 연극 기법에서 살짝 가지고 온 건데, 원래 한 명이 역할을 맡으면 나머지는 그분에게 뭐 질문하거나 뭐 이러한 연극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명한테 역할을 주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어떤 역할극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들,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 가롤초 이아림 선생님의 안녕 난 봄을 찾아주는 요정 연수를 들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